자, 지금까지 이제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요. 이 컨볼루션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의 한 층 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6x6x3라는 이와 같은 그 크기를 갖는 입력 그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 두 개의 필터를 가지고서 컨볼루션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컨볼루션 결과로 당연히 우리가 그 4x4짜리 그러한 그 이미지가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4x4짜리 그 출력이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게 크기가 4x4로 얻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소위 이 두 번째 필터에서도 또 다른 결과가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도 또 4x4짜리 그러한 그 출력 그런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x4. 자, 이와 같은 그 출력된 4x4 어레이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를 좀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 당연히 바이어스 1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바이어스 2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 바이어스는 그냥 리얼 넘버 하나, 스칼라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값이 더해진 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non-linear function인 그 액티베이션 함수에 적용을 하죠. 보통 우리가 많이 적용하는 렐룰을 여기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에도 똑같이 우리가 렐룰을 적용해서 그 액티베이션 값을 얻게 됩니다. 즉 액티베이션 된 값은 당연히 같은 크기가 되겠죠. 역시 또 이것을 같은 그 그 컬러로 표시하기 위해서 아래쪽 것부터 한번 제가 펜의 색깔을 바꾸기 전에 4x4짜리 4x4 그리고 위에는 동일한 또 컬러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겠죠? 그래서 4x4짜리 그 결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다시 또 앞에서 한 것처럼 스택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쭉 가져 내려와서 일단 4x4 첫 번째 결과를 첫 번째 층으로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층에는 그 다음에 얻어진 그 결과를 우리가 가져와서 두 번째 층의 결과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친구를 여기에 가져와서 또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얻어지는 이 크기가 바로 얼마나 크기가 될까요? 당연히 4x2인 그 출력층을 얻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그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소위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그런 포뮬레이션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층의 그 소위 리니어 값, 그 g to the power of l 첫 번째 층의 1번 층이죠. 1번 층은 결과값이 그 가중치 매트릭스 첫 번째 층 거 곱하기 그 액티베이션 그 이전 층, 액티베이션 제로층. 보통 이 제로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입력값 x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그 바이어스 값, 그 첫 번째 층의 바이어스 값. 그리고 그 결과를 그 액티베이션 함수로 바꿔주는 것이 그 주어진 그 해당 층의 액티베이션 함수, 즉 1번 층의 액티베이션 함수 곱하기 그러니까의 그 입력값으로 조금 전에 계산한 g 1번 층의 그 g 값을 넣어서 우리가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 부분이 바로 좀 지우고 다시 할까요? 자, 깨끗하게 조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입력 그 RGB 컬러를 갖는 그 세 개의 채널을 갖고 있는 입력 이것이 바로 그 A0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이 뒤에 있는 이 결과값이 다시 A의 1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과정이 조금은 좀 변형이 있는 거죠. 즉, 이 부분, 이 필터에 관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 필터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종류의 특징을 잡아내는 그 필터, 두 개의 필터를 사용했죠. 이것이 바로
일종의 W1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좀 더 자세하게 또 표현해 보면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각각의 필터의 그 소위 결과값, 그 컨볼루션 결과값으로 얻어지는 요 내용이 결국에는 이 W1 곱하기 A0, 그죠? 입력값에 곱해진 거니까요. A0에 그 더해진 값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G 값을 또 표현해 보면은 G 값은 요 내용이 G 값이겠죠. 여기서부터 바이어스가 더해진 이 값이 초록색으로 제가 마킹한 이 부분이 바로 G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G1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아래쪽에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즉, 그 A0가 들어가서 A0는 그 6x6x3의 이런 그 저희 볼륨 형태인데요. 6x6x3의 볼륨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서 그 출력 값으로는 A1이 나와야 되는데 1번 층의 결과 그 액티베이션 값 얘는 역시 또 다시 한번 볼륨 형태를 갖게 되는데 지금 요 구성에서는 지금 4by 2 이때 이 2라는 값이 결국에는 그 저희 필터의 개수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필터의 개수를 좀 늘려서 쓰고 싶다. 그럼 당연히 그래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10 필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마지막에 출력되는 요 값이 4by 10으로 바뀌는, 즉 이 필터의 개수만큼의 출력층, 그러니까 그 소위 채널의 개수를 갖는 그런 결과로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잘 이해됐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 예제를 한번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한 층에서 그 요구되는 그 매개 변수의 개수를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경망의 한 층에서 3x3 필터를 쓸 겁니다. 3x3x3 필터. 우리가 앞에서 지금 그 사용한 건데 10개의 필터를 쓸 경우를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층에서 10개의 3x3x3 크기의 필터를 쓰는 층에서의 필요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매개 변수의 개수는 과연 몇 개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필터 하나의 크기를 또 그려보면요. 우리가 필터 하나의 크기는 이와 같은 큐브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3 곱하기 3의 그러한 크기를 갖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하나의 필터에서 필요로 하는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27개의 그러한 그 코에피션트, 즉 여기서 요거 하나하나의 그 격자에마다 필요하니까 27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본 것처럼 플러스 우리가 또 하나의 바이어스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의 필터당. 그러니까 결국에는 28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한 필터의 그런 그 소위 그 필요로 하는 한 필터에서 필요로 하는 그 소위 파라미터의 개수가 28개인 거죠. 바이어스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게 몇 개의 필터를 쓰겠다 그랬습니까? 10개의 필터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필터, 두 번째 필터 등등등 해서 몇 개, 10개의 필터가 우리가 만들어져서 그 적용이 돼야겠죠. 즉 이걸 10번째 거라 그러면 결국에는 곱하기 10이 돼서 28 곱하기 10이니까 280개의 총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예제를 들어서 입력값의 크기를 6x6x3로 했지만 그때 필요한 280개의 파라미터가
다른 크기의 입력 파라미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의 크기가 1000 by 1000, 뭐 2000 by 2000, 5000 by 5000이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크기의 필터, 즉 280개의 파라미터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한 그 소위 크기의 사이즈의 이미지에서 찾은 이 파라미터가 또 더 큰 사이즈의 입력에 적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찾아낸 파라미터는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그 10개의 특징을 그 추출할 수 있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사이즈에 디펜던트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independent to 그것이 소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갖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런 필터와 그리고 다양한 그 파라미터들을 지칭하는 표기법을 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표기 방법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묘사할 때 사용될 다양한 표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층이 L번 층이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즉 L번 층에 대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L번 층에서 사용되는 그 필터의 F자를 따서 그 필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 F의 그 위첨자 그리고 대괄호 L로 하는 이러한 표기법을 우리가 계속 썼었잖아요. 그것을 일관성 있게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또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필요한데요. 패딩은 얼마로 할 건지, 그래서 P to the power of L 이렇게 표시하고요. 스트라이드, 보폭은 얼마로 할 건지 S to the power of L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사용되는 그 또 다른 그 우리가 그 염려해야 되는 게 입력 파라미터의 또는 그 개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입력에 관한 정의가 먼저 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풋에 관한 그 사이즈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사이즈는 당연히 그 이전 층이 되니까요. 그 이전 층의 그 이미지 또는 이미지 그 컨볼루션 된 결과로서 주어지는데 그것의 그 크기는 보통 n 곱하기 그 또 n 곱하기 그리고 nc 채널의 개수로 보통 주어집니다. 보통 그 우리가 그 첫 번째 거는 그 소위 그 height를 그 지칭하는데 사용되고요. 그 두 번째 거는 w 그 width를 사용하는데 지칭되는데 이전 층이니까 이것의 개수를 우리가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그 L-1 층에서의 그 NH 그리고 또 이것도 위첨자로 L-1 층에서의 그 NW로 우리가 지칭하면 되고요. 역시 채널도 마찬가지죠. 그 L-1에 해당되는 그 층의 그 채널의 개수로 우리가 입력값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아웃풋도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웃풋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요가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겠죠. 당연히 NH 곱하기 NW 곱하기 NC가 되는데 역시 이거는 그 다음 층 L번 층이니까 현재 층이 L층이니까요. 그 L층에서의 height, L층에서의 width, L층에서의 그 소위 채널 개수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주어지는 요 NH와 NW는 이전 층과 이 필터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L층에서의 N의 크기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그 소위 출력층의 개수, 출력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낼 때 어떤 식으로 표현했었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즉 N 더하기 2P 빼기 F, 그죠? 그리고 나누기 S 그리고 더하기 1 이런 크기를 가졌죠. 여기에서의 N은 당연히 이전 층의 그런 그 소위 height, 예를 들면 height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전 층에서의 L-1 층에서의 height 그리고 요 패딩은 요번에 주어진 L번째 층에 주어진 그 파라미터니까 2PL이 써야 되고요. 이 필터의 크기는 현재 L층에 사용하는 필터의 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도 역시 현재층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이 그 정수가 아니라 실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플로 로 아래쪽으로 라운드 다운해서 그 내림으로 우리가 그 연산을 수행하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소위 L번 층에서의 그 소위 하이트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width도 똑같은 경우죠. 그렇지만은 그 width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전 층에서의 width를 사용하면은 똑같은 수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number of filter입니다. 그 number of filter 현재 사용하고 현재 층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NC의 L을 우리가 number of filter로 했을 때 이것이 바로 그 아웃풋의 그 세 번째 디멘전에 해당되는 요 값에 해당되는 값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각각의 그 필터의 크기를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각각의 필터 크기는요, 당연히 그 소위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컨볼루션 필터는 그 소위 시메트릭한 그 같은 width하고 height가 같은 거를 사용하거든요. 컨벤셔널 그 전통적으로. 그래서 FL 곱하기 FL. 그런데 이것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의 입력 사이즈의 채널에 그 비례한 똑같은 크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N subscript C L-1. 즉 이거는 이 친구하고 똑같은 거죠. 요 그 소위 이전 층의 그러한 그 채널 개수하고 똑같은 것을 사용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터의 모양이 그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 소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액티베이션 측면에서 정리를 또 한번 해볼까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거는 소위 A의 그 L번째 층에서의 액티베이션 값이 얻어져야 되는데 이 액티베이션 값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즉 NHL 곱하기 NW with L 곱하기 NC 이번에는 L번째 층에서의 그러한 그 소위 채널 개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하나의 그 소위 훈련 자료에 대한 액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벡터라이즈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또 이게 확장이 되냐면 벡터라이제이션 되면은 그 배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또는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우리가 대문자로 보통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액티베이션은 이제 대문자로 표현해서 L번째 층의 액티베이션은 이런 식으로 앞에 M개, 그러니까 훈련 자료 개수가 곱해진 상태로 똑같은 나머지는 똑같죠. NH의 그 L번째 층 곱하기 N with L번째 층 곱하기 N 채널, 즉 L번째 층.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소위 그 앞에 그 훈련 자료의 개수가 곱해진 만큼의 크기를 갖는 이러한 그 액티베이션 그 매트릭스 형태로 벡터라이즈드 버전에서는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액티베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된 총 그 웨이트의 또 개수도 우리가 또 카운트를 해볼 필요가 있죠. 크기를요. 즉 이거는 당연히 우리 필터를 전체를 지칭하는 거죠. 웨이트는 여기서는 FL번째 곱하기 FL 그 각각의 필터를 개수를 먼저 우리가 NC L-1이죠. 이거 곱하기. 그렇지만 이게 필터가 몇 개 있습니까? NC L개가 있어서 이거 전체가 이 정도 크기의 그 가중치를 갖고요. 또 바이어스도 모든 그 소위 필터 채널에 대해서 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NC L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딩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1차원 벡터긴 1차원 벡터지만 보통 우리가 오히려 4차원 벡터 1, 1, 1, NCL 크기를 갖는 이런 벡터로 표현하는 4차원 그 텐서 또는 4차원 벡터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그 많이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우리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그 컨벤션이 조금 틀린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니버설하게 우리가 동의된 그러한 그 표기법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 그 3차원적인 크기를 나타낼 때 NH 곱하기 NW 곱하기 NC 이런 식의 그 표기법도 쓰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 소위 NC가 채널의 개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NH 곱하기 NW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NC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에 표기법이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면 좋은데요.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요 NC가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클래스에서는 앞으로 이런 컨벤션으로 계속 활용되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